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자연계 화학 모의논술 특강을 담당하게 된 응용화학과 양성희입니다. 먼저 출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논술에서는 고등학교 화학 1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그리고 원자의 구조,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산염기 개념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논술 제시문 가에서부터 다를 살펴보시게 되면, 가에서는 1803년 돌턴이 발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1897년에 톰슨이 발견한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1911년에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드웨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날을 보게 되면 동위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동위원소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에 보게 되면 동위원소 중 이제 수소, 그리고 중수소, 그리고 삼중수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논제 2를 살펴보게 되면 1897년, 1911년, 1932년에 진행된 실험에서 발견된 입자들과 그리고 실험에서 추론될 수 있는 원자 모형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897년에는 제시문에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 수행됐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플러스 전하와 전자가 동일하게 존재하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가 동시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911년에 러더포드 실험에서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결과로부터 대부분의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핵이 중앙 부분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이와 같은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1932년에 체드웨이 실험에서는 중성자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원자핵 내에 양성자만이 아니라 중성자와 양성자가 같이 있는, 원자핵 내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같이 있는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중성자를 보시게 되면 원자핵을 보시게 되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는 원자핵 근처를 돌고 있는 모양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제를 보시게 되면 1911년 이전의 원자 모형과 그리고 1911년 러더포드의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비교해서 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년 이전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전하와 전자가 이제 상계에서 분포하는 형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전체 원자에서 이제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이제 같이 존재하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러더포드 실험에서는 그 결과 이제 알파 입자를 쏜다고 하게 되면, 쏘여준다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휘지 않고 다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러더포드 입자 산란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투가 되어지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일부분이 튕겨져 나오는, 그리고 휘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소수의 알파 입자가 휘어져 나가거나 튕겨 나오는 것을 관찰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중심에 이제 원자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수소, 수소, 중수소,
수소에 대해서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양성자는 하나, 그리고 전자는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중성자수는 0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나 전자의 개수는 동일한데 중성자 개수가 하나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삼중수소 마찬가지로 양성자나 전자수는 한 개로 일정하지만은 중성자 수가 2개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년 러더포드의 실험과 최두액의 실험 요걸로부터 얻은 각 원소에 대한 원자 모형을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한 개 존재하고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 그리고 주위에 전자 하나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소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 보셨듯이 중성자 수가 하나가 존재하니까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 하나를 표시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양성자 하나 그리고 중성자 2개를 그려주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모형을 제시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원자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에 이제 양성자가 몇 개인지 그리고 중성자가 몇 개인지를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 전자가 핵주위를 운동한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술 제시문 라와 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제시문 라에는 보게 되면 아보가드로 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몰의 개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제시문 마를 보게 되면 화학 반응식을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돼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논제 2-2의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제시문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연소 반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바이타민 C로 알려져 있는 아스코보산 35.2g을 완전 연소시켰더니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되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물질은 없고 이 안에는 이제 탄소와 그리고 수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산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성된 기체들을 염화칼슘간과 수산화칼슘간에 포집해서 질량을 측정했더니 염화칼슘간에는 14.4g, 수산화나트륨 칼슘 관에는 52.8g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로부터 먼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물 기체의 몰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즉 CO2하고 이제 물의 몰수를 먼저 구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원자의 구성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스코보산의 원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원자의 구성비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실험식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아시다시피 실험식이 아닌 분자식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기술에서부터 실험식에서 분자식을 만들 수 있느냐, 요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답안을 살펴보게 되면 염화칼슘간의 증가는 보통 염화칼슘간은 물을 포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간은 이제 CO2를 포집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생성된 물의 몰수하고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각각의 분자량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의 몰수는 이제 0.8몰이 될 테고요. 이산화탄소 몰수는 1.2몰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요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 생성되어진 C와 H의 몰수를 각각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H의 몰수는 1.6몰, 즉 질량으로 따지게 되면 1.6g, 그리고 탄소는 1.2몰, 즉 14.4g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질량을 더해보게 되면 16g인데 처음에 몇 그램? 35.2g을 연소시켰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작죠. 자, 요거보다 작으니까 나머지 구성 요소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산소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산소의 질량은 얼마냐? 자, 원래 있던 35.2g에서 16g을 뺀 19.2g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1.2몰의 산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원자의 구성비를 보게 되면 1.2 대 1.6 대 1.2, 즉 정수식으로 나타내면 3대 4 대 3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걸로부터 실험식은 C3H4O3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물질의 실험식량을 보게 되면 88이고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앞에 단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자량이 17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자량보다 작으니까 여기에다 2배를 해서 분자식은 자, 이 앞에 있는 C3H4O3의 2배인 C6H8O6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아스코산의 분자식을 구했습니다. 자, 요거를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화학 반응,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될 텐데요. 자, C3H8O6가 그리고 산소하고 만나서 CO2하고 H2O가 생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먼저 C의 개수를 따져보게 되면 CO2 앞에 6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H가 8개니까 여기 H2O 앞에는 4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는 12개 더하기 4개, 즉 16개인데 여기는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산소는 이제 10개, O2 형태로 존재하니까 개수는 다 5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연소 반응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시문 바를 보게 되면 산화환음 반응에 대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화환음 반응을 이제 살펴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산화수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산화수의 개념으로 산화환음 반응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의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4에서는 이제 산염기 정의 중에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제와 답안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염기성 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는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 합성할 수 있는데 합성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고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화환음 반응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은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질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때 질소와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1대 3대 2 비율로 이제 반응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반응 전에는 보게 되면 질소나 수소 모두 다 산화수가 각각 0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진행되고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수소가 플러스 1이고요. 그 결과 질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질소 입장에서 보게 되면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감소했고요. 수소 입장에서 보게 되면 0에서 플러스 1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N은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환원되고 그리고 H는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산화된다. 바로 앞에 이제 예제문에 나와 있던 말을 인용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용해되는 암모니아의 반응. 자, 암모니아가 물에 녹게 되면 어떤 식의 반응이 되어지는지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고 그리고 산염기 정의를 이용해서 산과 염기를 각각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주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암모늄 이온과 그 다음에 OH- 이온으로 생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레니스 산염기 개념으로 암모니아는 사실 정의할 수가 없죠. 근데 브랜스테드 로디의 산염기 개념 입장에서 보게 되면 NH3는 H2O로부터 이제 H+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NH4+가 됐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물로부터 H를 받아서 NH4+가 되어진다. 기술을 해야 될 테고요. 자, 물의 입장에서는 H+를 주고 OH-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산이다.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암모니아는 H+를 받기 때문에 염기, 그리고 물은 H+를 주기 때문에 이제 산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논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